얼음을 한번 타서 먹어보겠습니다. 섞어볼까? 아, 나 이건 아니다. 실크로드 방송사상 최초로 포기. 입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네, 2부에서 우리가 만날 술은 또 다른 고구마 소주 아츠히메입니다. 아츠히메. 히메가 무슨 히메가 공주, 아가씨 이런 뜻이죠. 원령 공주가 무슨 뭐 모노노모 히메인가? 모노노케 히메. 네. 아츠히메라고 하면 두터울 독자에 계집 히자를 써서 아츠히메. 가고시마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고시마의 역사를 일단 좀 알아야 되는데 규슈라는 섬이 일본의 본토 중에는 가장 남쪽에 있는데 그 규슈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동네가 가고시마입니다. 겁나 덥겠네. 네, 그 동네가 아주 변방이죠. 그래가지고 역사 속에서 별로 이렇게 이름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가고시마 현을 다스리는 집안에서 조카를 양녀로 들여서 쇼군에게 시집 보냅니다. 일본의 역사를 보면 막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막부의 최고 실권자를 쇼군이라고 부르는데 그 쇼군한테 시집을 보냈다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왕의 외갓집 같게 되는 거죠. 정략 결혼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츠히메가 쇼군과 혼인을 하면서 갑자기 가고시마의 이름이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고시마의 역사를 바꿔놨다. 이런 평을 듣는 아가씨입니다. 간단하게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지역적인 특색이 뭐 있을까요? 여기는 최남단이니까 화산지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실제로 사쿠라지마라고 아직도 맨날 터지는 화산이 가고시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산재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토양을 이루다 보니까 화산재의 특징, 물이 잘 빠집니다. 제주도처럼. 그러니까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농사를 못 짓고 15세기, 16세기 그쯤에 고구마라는 것이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고시마가 일본 내에서 40%를 가고시마에서 생산합니다. 원래 술이라는 건 좀 재료가 남는 거 가지고 만들어야지 없는 살림에 술 만들기 어렵거든요. 고구마가 많이 남으니까 고구마를 가지고 술을 만들었는데 쌀처럼 고급스러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증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케처럼 일반 발효시키는 게 아니고 한 번 증류해서 도수를 25도로 껑충 띄웠죠.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증류해서 40도, 44도로 껑충 띄우고 이런 식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마실 아츠히메는 또 다른 25도짜리 고구마 소주입니다. 근데 뭐 미리 알려주셨지만 이 술이 저희가 좀 스피드 있게 가는 게 맛이 우리가 이전에 먹었던 거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네,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이름을 아츠히메라고 아가씨라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이게 기리시마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에요. 이거는 또 오, 이것도 병 이쁘다. 네, 이쁘게 생겼죠. 이게 너 이쁜데? 아가씨에 맞게 이렇게 꽃그림도 그려놨습니다. 색깔이 핑크핑크한 게 이쁘네. 이부스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건 아무 데서나 안 팔고 이부스키에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쁘다. 저도 이부스키에 가서 사왔고요. 오. 가고시마에 가시게 되면 이 아츠히메라는 이름만 딱 얘기를 해도 가고시마 사람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츠히메 한 잔 주세요라고 소주바에서 얘기하면 아, 우리 가고시마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아마. 정말 간단한데. 만져봐요. 모사처리가 돼 있네. 아니 이거 약간 그 일본 돈키호테 색깔. 모른다. 무슨 말인지 난 모른다. 아츠히메를 한번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장현형인가? 아우, 이건 냄새 더 세네. 이거는 먹어보면 아까 그거보다는 향은 센데 맛이 뭔가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이건 맵네. 보통 그런 거를 사케에서는 이제 가라구치라고 하죠. 이제 매운맛, 드라이한 맛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에 섞어 먹어볼까요? 이거는 드라이하기 때문에 진저 에일 토닉을 한번 섞어서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냥 원주 딱 먹어보고 끝낸 이유가 그냥 된장향 나서 불호예요 일단. 불호인데 아까 너무 놀랬어. 섞어 먹었을 때 맛. 1대1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만 섞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게 훨씬 더 맛있는데? 아, 아니야. 아, 그럼 우리 얼음을 넣어서 한번 먹어볼까요? 얼음? 얼음? 그냥 얼음 넣어서 먹어보죠.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온더락으로 바꿔서 전 조금만 주시면 돼요. 아, 일단 난 시작부터 힘든데. 물 섞어볼까? 이게 진정한 고구마 소주의 맛이죠. 네.
아, 나 이건 아니다. 실크로드 방송 사상 최초로 포기. 저 그거 한번 줘보세요. 녹차. 이 아가씨 나랑 안 맞네. 아가씨 안 맞아? 아, 이 아가씨 나랑 안 맞네. 아, 제가 일본 가서 먹었던 고구마 소주는 이런 된장 냄새 안 났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안 났는데 아무튼 이 술은 매운 음식이랑 차라리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드라이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 술로요. 아니 맛있어. 넘어가 주세요. 있어봐 맛있다고. 탄산수를 타서 먹어야지. 그래서 할아버지 저럴 때마다 너무 싫어. 맛만 있구먼. 아츠히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는 걸로. 그렇다면 이 아츠히메와 나란히 놓을 만한 술이 하나 있죠. 이번에 마실 술은 사츠마 무소입니다. 사츠마 무소. 와, 이거는 진짜 디자인, 포장, 아, 쌍남자 느낌이다. 이 사츠마가 가고시마의 옛날 이름입니다. 지금은 가고시마 현이거든요. 가고시마 현. 근데 옛날에는 사츠마 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번이라고 하는 제도가 뭐냐면 중세에 있었던 봉건 제도에서 제후들이 다스리는 변방 국가들을 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지명이 바뀌었다는 건 한번 뒤집어 엎었다는 거네. 그 역사가 한번 주목해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사츠마라는 이름이 뭘로 유명하냐면 메이지 유신으로 유명해요. 유신이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네들이 외국 걸 받아들인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막부 중심이었다가 거기서 그 막부가 그 황제를 거의 종이 호랑이처럼 앉혀놓고 실제 지배를 했는데 이런 체계를 전부 다 황제 중심, 중앙 집권으로 바꿔놓는 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 때 이 사츠마 지방의 무사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보태가지고 그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변방에 있었던 지방에서 갑자기 일본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아, 가고시마가? 네. 그래서 이 가고시마라는 데가 왜 그러면 갑자기 메이지 유신 때 와가지고 큰 일을 했느냐. 원래 이 동네가 농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노략질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양아치라고 불러도 되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 고려라든가 조선시대에 왜구들이 출몰을 해가지고 피해를 끼쳤잖아요. 그 왜구들 중에서 이 가고시마, 사츠마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말하기 좀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님께서 가장 많이 쑥카 팬 애들이 이쪽 지역 애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임진왜란 때도 자기들의 무예를 뽐내겠다면서 하도 날뛰어가지고 많은 그 사상자가 났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가고시마 술을 소개해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전 세계 술 중에 하나고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임진회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슬픈 역사이기도 하면서 이순신 장군님이라는 큰 제네럴 그 선생님 조상님 덕분에 크게 무찔렀잖아요. 과거는 우리가 잊지 말고 배우자는 거고 오늘의 목표는 이 술을 내 돈 주고 마실 거면 역사라도 알고 먹자는 거고 두 번째 전통주를 좀 살려보자. 네.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 저렇게 포장을 이쁘게 하는 곳은 많아요, 솔직히. 무슨 뭐 청자, 백자 이렇게 하는 곳도 많은데 그 지역의 특색과 뭐 어떤 역사 유래, 양조장이 몇 개 있고 막 이 정도 수준은 솔직히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배우고자 하는 입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일단 그 부담을 덜어놓고 일단 우리 까서 한번 맛을 볼까요? 네네. 이 술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형 너무 기대된다. 고구마 소주를 2번 증류해서 이거 몇 도야? 44도입니다. 와, 우와. 얘네 병 너무 잘 만든다. 병에다가 금박으로 새겼어요. 근데 나는 충격적인 거. 이거 보여? 화산 보여? 볼케이노? 그래서 이 화산재가 만들어낸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고구마로 빚어서 발효시킨 증류를 2번 한 그런 술. 그래서 이게 도수가 44도기 때문에 아까 고구마 소주 25도 먹듯이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이거랑 네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이 우리 토리 말 잘했어요. 이거 먹으려고 오늘 우리 CJ에서 가소 우동을 내돈내산 준비해봤습니다. 우동 다 됐네. 우리 우동 한 점씩 먹으면서 합시다. 우리 채널에 PPL 들어오게 가소 우동 맛있게 먹는 거 한번 찍어줘. 나부터 할게. 뜨거워. 진짜 꼴값을 떤다. 꼴값을 떨어. 맛있다. 나 진짜 겁나 뜨거웠어.
나 아무 생각 안 하고 이 정도 불었으면 괜찮겠지? 자, 전통주를 위하여. 이거 괜찮다. 고구마 맛이 좀 셌다고 하면 이건 이거 괜찮다. 고구마 향의 빈 부분을 도수가 쫙쫙 채워주면서 의외로 이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된장 향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하나도 없어. 도수가 세다 보니까 도수를 낮춘 마오타이 같아. 야, 이거 마라탕 마라샹궈 이런 거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네. 바로. 맛있겨. 교수님이 가고시마 고구마 소주랑 좀 달달한 거랑 잘 어울린다 그랬잖아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나. 근데 이거 더 이수로. 달달하잖아요, 국물이. 근데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국물이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 고구마 소주는 일본 음식이랑 먹는 게 잘 어울려요. 술을 그렇게 만드는 데는 같이 먹는 음식이 그런 맛이기 때문에 술이 그런 맛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전통주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이 느낌이야. 와, 이거 우동 국물이랑 짱이다. 이걸 딱 먹었을 때 샤 하면서 나 이렇게 감싸줘. 그리고 이걸 다시 먹잖아. 그러면 다시 우동 국물이 다시 샤 하면서 감싸줘. 한번 느껴봐. 이제 알코올 내려간다. 위장 도착했다. 희비장 내려간다. 이럴 때 국물. 나는 안 내려가. 난 여기까지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샤랄라 막 이런 느낌이야. 샤랄라. 괜찮아. 샤랄라 할 때 이 샤랄라가 딱 들어가면 이 술 진짜 괜찮다. 되게 깔끔한데요? 맛있다. 네,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을 하실 때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거를 잘 살펴보시면 이 지역이 보수 우파, 극우파 쪽에 가까운지 아니면 과거를 반성하고 이런 쪽에 가까운지 알 수 있습니다. 가고시마에 가면 여러 곳이 약간 좀 입장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네가 최고다. 어디는 이제 그런 거 다 소용없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시마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관광 정책을 펼치는 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만 가지고 구별만 한다고 하면 일본 여행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컨텐츠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브리핑 받을 때 전 아차 싶었어요. 많이 감동받는 게 뭐냐면, 뭔가를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느끼더라도 정확한 역사랑 뭘 알고 그래야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진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감명을 받았고, 전 두 번째가 뭐냐면 김치, 그리고 뭐 K-푸드 이래갖고 전 세계에 지금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술도, 우리나라 전통주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통주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그러면 주위에 다른 나라나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게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술과 가장 유사성이 있고 아시아 쪽에서 그나마 좀 비교 대상이 되는 거는 솔직히 중국 술을 제외하고는 저는 일본 술밖에 없다고 봐요, 솔직히. 일본 사케 이런 문화는 이미 다양한 나라에 나간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지. 더 좋게 받아들여서 더 좋은 버전을 만들어서 저는 우리나라 전통주가 나갔으면 해요. 일본이 문화적으로 성공하게 된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가 무국적성이고 하나가 전통성이에요. 무국적성은 뭐냐면 어느 나라 특징을 잘 내세우지 않고 아톰, 은하철도 999 일본풍 거의 없어요.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걸로 성공한 게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나루토처럼 정말 일본스러운 그런 문화를 펼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주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적인 걸 담아낼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담아낼 것이냐. 저는 일본 술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크게 두 개로 봅니다. 하나, 우리나라 주세법처럼 개판이지가 않아. 둘째,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술을 마실 수 있을까를 연구를 잘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특징이 하이볼이야. 칵테일로서 얘네가 최초는 아니지만 하이볼이라는 문화는 얘네가 만들어냈잖아요. 일본 문화에 빠져든 사람들은 하이볼 문화에 빠져들면서 일본 위스키 맛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첫 번째, 전통주에 대해서 정확한 베리에이션이 필요해요. 어느 지역의 어떤 전통술을 우리가 특색을 살릴 수 있을지. 네, 이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주세법부터 좀 고쳐야 된다고. 도수가 높으면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이렇게 가면 훌륭한 증류주들이 한국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충 발효시켜서 파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술 관련돼서 저는 이 근래에 가장 히트를 쳤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전 누구냐면
박재범 씨예요. 모지리들은 박재범 쟤 이제 뭐 노래랑 뭐 이런 걸로 다 뜨고 나니까 이제 뭐 지가 뭐 외국 헐리우드 스타 마냥 술 브랜드 론칭해갖고 돈 좀 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박재범 씨가 주세법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하지만 이걸 왜 했을까요? 이분은 항상 문화를 강조하고 펼쳐나가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프랑스 랩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소주를 알아요. 야 네가 소주를 어떻게 알아 했더니 원소주 이러는 거예요. K-팝 문화를 아는 친구들 그 원소주가 뭔 줄 알고 원소주를 사서 먹어보기도 하고 한국의 주류 문화도 이해하고 하면서 소주라를 알았고 이모 소주 한 병 더를 알았대. 근데 소주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네. 그리고 막 한국에서 아예 맛 없는 뭐 요거트 맛 이런 해외에서 거 엄청 인기 많다며. 엄청 잘 팔대. 캐나다에서 막 엄청 맛있대. 근데 비싸대. 그래서 우리나라 소주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독특한 맛을 가진 우리 전통 소주들이 좀 많아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고구마 소주를 준비한 이유도 소주라는 것이 반드시 한 가지 맛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오키나와의 소주, 아와모리를 한번 소개하는 기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조금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더 특이한 술을 가져왔어요. 코주르라고 하는 술인데 카노스케 위스키를 숙성시킨 통에다가 넣어서 숙성시킨 거예요. 고구마 소주라는 게 세계적인 술이 되기 위해서는 위스키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 생각을 57년에 하셨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 일단 이게 된장향 위스키 안 납니다. 냄새가 위스키 냄새가 된장향 안 납니다.